오늘도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 NFT를 투자할 때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유의하고 또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? 저는 코인 쪽은 잘 모릅니다만 처음에 코인 나왔을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 코인이 괜찮냐라고 항상 물어보세요. 그러면 해당 그 가상화폐가 어떻게 이용이 되어지고 왜 나왔는지에 대한 백서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사기라든가 아니면 정확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. NFT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목적, NFT 발행하는 목적과 또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제일 아까 팬덤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림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가 또 향후 이 그림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어떤 수익성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구매의 목적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이 NFT가 늘상 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넘나들 수 있는지, 어느 한 플랫폼에 묶여져 있는 건지,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갑에서 지갑으로 갈 수 있는지, 기술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.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희도 거래소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래소에서의 어떤 취지가 단순히 오픈마켓이 아니고 좀 더 신뢰하고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이 그림을 샀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거래소의 어떤 신뢰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,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,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. 예. 최근에 NFT 마켓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떤 마켓을 선택을 해야 될지 거래소 고르듯이 고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그렇죠. 이 거래소의 선택 기준 어떤 부분 살펴볼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우리 그 4대 거래소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대 거래소가 일단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데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. 그리고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NFT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이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떤 어시스턴트를 줄 수 있는 데인지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특히 이제 그림이다 그러면은 아트에 대한 어떤 큐레이터라든가 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보장이 될 수 있는지, 그리고 문제가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저희 IX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걸 좀 들어놓은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치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아니더라, 너무 과대포장이 돼가지고 이거 나에게 돌려줘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 내가 샀던 금액에 대한 어떤 일련의 보장보험 같은 게 좀 필요해요. 이거는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회원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, 거래소를 선택하실 때는 그런 어떤 보험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좀 있느냐,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 NFT, 이 초기 투자자들은 정말 큰 수익률을 내셨을 것 같은데 이 NFT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는 또 공통점도 있다면서요? 네, 보니까는 얘기가 보니까 유명한 NFT 그래서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아마 통계를 낸 모양인가 봐요. 이제 수익을 많이 낸 데는 개별 프로젝트에 단에 화이트리스트에 등록. 그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어떤 구매 의사가 굉장히 강한 분들을 올려놓고선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림을 공모를 하고 이 분양을 하는 경우에 이분들이 한 70% 이상이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제가 말씀드린 공모를 통하지 않은 개별 2차 시장이죠. 거래 등을 통해서 NFT를 구매하니까 이제 한 20% 정도. 그러니까 결국은 공모를 통해서 최초에 사신 분들은 좀 많이 벌긴 했는데 네. 후에 거래하신 분들은 좀 많이 번 편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, 근데 20%라도 엄청나게 많은 그쵸. 거죠. 예.